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지난 9월 6일입니다.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파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열린 그 현장에서 시작점이 생기는 겁니다. 대회를 앞두고 선발전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대회 오전 국가대표 특정 선수가 선발될 것이라는 정황의 찌라시가 일종의 찌라시가 인터넷 SNS상에 돌기 시작한 거죠. 경기 당일 오전 하다 보니까 경기장의 모든 스태프들과 여러 가지가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실제 경기에서 피해를 봤다라는 선수단 그리고 그 여파가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를 유포 전달한 대상자 주인공을 한번 초대해서 그 정황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를 시킨 대나무숲 운영자 박광범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회가 열리는 당일 매우 중요한 그 순간 이 굉장히 무겁다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한 우리 운영자 어떤 의도? 내지는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네. 그 의도가 우선 저는 궁금해요. 대나무숲 페이지는 제가 어떤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는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증거가 남지가 않아요. 그 구글 폼으로 받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받은 거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좀 거쳤고요.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알고 있었고 이미 이 내용을. 그리고 이게 그냥 누가 우승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대충 그 정도의 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의 소문이라면 분명히 이거는 누가 지어낸 소문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찌라시,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항상 있었죠. 품새 쪽에. 소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구체화 돼가지고 이렇게 선수들이 해서 오르내리락 하는 거를 보고 그래 좋다 이거를 마치 예언자처럼 작은 페이지에다가 한번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어떤 실험을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딘가에도 증거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소문만 남아있으면 그 소문대로 흘러가더라도 이 병폐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론은 아무도 회피하지 않은 결론이 돼버렸어요. 왜? 지금 20세 이하부에서 선발이 된 친구들, 30세 이하에서 선발이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거론이 되고 떨어졌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소문 때문에 심적인 어떤 부담감 내지는 어떤 뭔가의 자포자기로 인해서 자신의 경기력을 그날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까지를 모두를 포함해서 어느 쪽으로도 이게 그 결론은 다 회피하지 않은 찜찜함이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남겨버린 선발전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박광범 씨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나온 어떤 증명은 무엇이냐라는 게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그 대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면요, 전 신경도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찌라시가 돈다, 그래 돌으라 그래. 우리는 우리 거 열심히 하면 되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떳떳하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올린 찌라시를 또 인쇄를 해가지고 또 누가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사람들이? 진짜 뭐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약간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일단은 전제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대나무숲 페이지는 소문을 만들어낸 곳이 아니에요. 출처가. 그러니까 출처가 지금 대나무숲이라고 딱 박혀서 지금 나온 것 뿐이죠. 기존의 품새 선수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만 해놨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대나무숲 페이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와전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수들은 정면에 못 나서요. 자기 스승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앞에 나서서 말은 못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소문을 이렇게 유포하고 다녔을까요? 누가? 저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그 거론된 4명 선수 말고요. 그 다른 선수들이 소문을 퍼날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죠. 추론하는 식. 예. 그렇게 들어왔겠죠. 그 선수들은 누구한테 들었을까? 과연 그 선수들이 찌라시의 그 시초는 어디가 될까? 이게 단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보가 있었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릴리즈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제보가 있고 이 제보가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해내면 취재를 시작해요. 취재를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의혹이 있구나. 왜? 근데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떤 증언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서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제보가 그냥 허위 제보가 아니라 이게 뭔가 지금 근거가 있는 제보구나. 자, 그럼 기사 써요. 근데 제보를 했어. 제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혜진이 남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만약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남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이거 진짜라면은 기사가 되겠는데 막 그래서 찾아봤어. 한혜진 기자 주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물어도 보고 그런 걸 혹시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장면을 혹시 찍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걸 녹음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런 사람 그 상대를 누구를 알고 있는지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누군가 계속 제보를 해. 한혜진이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제보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 점점 소문이 나서 딴 사람들도 근거는 없는데 한혜진이 남자 좋아한다며? 라고 소문이 계속 나. 근데 나는 아직 이 사람이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아직 확보를 못했어. 그럼 기사 못 나가요. 양 기자나 저는 우선은 약간 전통적, 약간 언론적, 약간 어느 부분은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새로운 지금 미디어 내지는 소통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부분에서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의 지금 약간 저의 어떤 이야기, 아마 그 양 기자가 이야기한 부분이 광범 씨 입장에서는 이해를 또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시켰던 애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미안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광록 씨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취지, 내가 이거를 올려가지고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좀 제기해가지고 뭔가 좀 바로잡는 기회로 하고 싶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중간 단계가 빠졌잖아요. 예? 이 소문의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혹은 최초 유포자는 못 찾더라도 이 소문이 왜 사실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내지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퍼졌구나,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라는 걸 지금은 본인이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제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제보가 굉장히 위험한 게, 제보를 내가 누군가한테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내 선배한테. 그게 이제 그 제보의 원인이 뭘까 지금 말씀하신 그걸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음모론으로 가는 거는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론. 네,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다는 건 본인은 이거 자체는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 시점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소문은 근거가 있었다 라는 게 본인 내재적으로는 하여튼 확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시점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이라는 건 어떤 팩트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죠. 네. 정황 어느 정도 정황이 있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지금 그 일을 한 건데, 막상 그 사람들은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숨으려고 하니까, 그럼 저는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소문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올린 글에 대해, 그러니까 박광록 씨가 올린 글에 대해서
이 글 자체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정황적인 근거 내지는 뭔가 하여튼 근거 정황일 수도 있고 페이퍼일 수도 있고 뭐 녹음일 수도 있고 증언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근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내가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인 건지 이게 적인 건지에 대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분명히 진상조사 해야 된다. 왜? 이번 대회는 끝났어. 이번 대회는 내가 봤을 때 될 애들이 됐어요. 될 선수들이 됐고 근데 다음 대회에도 이게 악용되는 수법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내가 박강섭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할 때 최소한의 의혹적이도 뭔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팩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박광범 씨가 얘기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누군가 이건 음모론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박광범 씨는 할 거기에 말이 대해서 없죠.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뭐 법정에 쓰게 된다거나 뭐 제가 뭐 징역을 살아야 될 그런 법정에서 그때 되면 저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제가 얘기하면 거기 거론된 선수들이 다 줄줄이 선수 인생 끝나고 피해 다 있게 될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제보자라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2차 조사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예.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지도자들이 아마 파헤치려고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하잖아요. 선수 다 돼요. 아무도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외적으로 돌아서 봤을 때는요, 다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 근원지가 어딘지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이제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좋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수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나는 해보겠다. 저는 거기서 결심을 그때 가졌던 거고. 그러면은 그럼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럼 저기다가. 아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이거는 본인이 결국 결과론이지만 결과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해서 요것만 일단 올려도 뭔가가 그래도 증거가 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했지만 어찌됐건 그 모든 대회가 끝나고 난 시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근거를 올리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문제를 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더 꼬아놨다고 해야 되나? 더 꼬아놨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꼬은 거는 찌라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그 찌라시를 공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용기가 있었다면 물론 이제 뭐 이거죠. 이것들을 전달해주고 뭐 얘기해주고 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서 뭐 얘기를 뭐 그걸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마지막까지 따라가가지고 잡았다는 그 어떤 실체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공개를 했어야죠. 그걸 공개하면 저는 저 혼자 죽으면 되지만 그걸 공개하면 그 과정이 다 죽죠. 아니 그 그다음에- 친구들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렇게 멀리 있지 네? 않거든요. 아니, 잠깐 들어봐. 네.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뭐냐면 나는 다 알아. 나는 진실을 알아. 그래서 나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실의 조그마한 편리를 드러낸 것 뿐이야. 근데 하지만 진실 전체는 다 얘기하지 않아. 니들이 모르는 것 뿐이야.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돼. 예? 라는 주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게 방송이잖아요. 예. 여기서 말 못하죠. 제가 어떻게 말해요? 방송인데는 말을 못하는데 그냥 공적인 페이스북에다가는 어떻게 올렸어?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공적인 페이스북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문을 올린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해당 선수 말고 그럼 다른 선수를 팔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지금. 선수를 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의 영역과 페이스북에서의 공론회장 영역과 개인이 거기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의 영역과 이게 굉장히 중첩돼 있어서 따로따로 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제가 있어요, 대나무 지금. 숲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대나무 숲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올렸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SNS의 특징일 뿐이지 언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 대나무 숲은요 정말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그 역할은 원래 이런 역할 하는 페이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범이랑 관장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 있었다. 저는 승부 조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실, 소문의 진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소문의 진실이 승부 조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소문의 진실이 승부 조작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범 씨가 얘기하는 건 승부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다 까발릴 수는 없다. 소문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진실이라는 거죠. 아니, 그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소문이 진짜였냐 아니냐? 소문은 진짜였다니까요. 선수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증인들 많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이 소문대로 이제 뭐 관장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의 골자는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은, 이 소문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소문이 돌았을 때 일종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진실은 그러니까 박강범 씨가 지금까지 알아낸 그 진실의 나름 그래도 핵심까지 갔다라는 그것은 밝히기 굉장히 어렵다. 밝힐 수 없다. 왜? 너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정리하자면 그렇죠. 지금 이 방송 보고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제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제보자가 누군지를 찾고, 왜 자꾸 왜 자꾸 책임자를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임 제가 진다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책임자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게 아니고요. 기반 자체가 약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내 이쪽에 진짜 다들 뭐라 그럴까, 한 식구 같아. 다음에 그 지혜를 좀 찾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반복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그러면은 전반적인 한국의 불신이 곧 세계 품새의 불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찌라시에 거론됐던 선수들이 찌라시 이야기를 듣고 경기력에 어떤 결과를 미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처음에 찌라시를 접하고 이야기를 올릴 때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게 제 미스죠. 그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